이거 뭐예요? 유민서가 찻잔을 들고 물었다. 한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몸에 좋아. 마셔. 그날 밤 구급차 사이렌이 주택가를 가로질렀다. 병원 복도에서 최도연이 무너졌다. 그리고 의사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37살 여자가 10년간 갖지 못한 아이. 27살 여자가 뱃속에 품었던 아이. 그리고 39살 남자가 지키지 못한 아이. 세 사람의 집에서 벌어진 끔찍한 이야기. 이건 불임으로 무너진 한 여자의 광기에 관한 기록이다. 한서연은 37이었다. 결혼 10년 차, 아이 없는 주부. 매일 아침 체온을 재고 배란일을 계산하고 병원 진료를 예약했다. 거실 장롱 깊숙한 곳엔 임신 테스트기가 한 상자 가득 쌓여 있었다. 모두 한 줄만 나타났던 것들. 이번엔 될 거야. 그녀는 매달 같은 말을 되뇌었다. 하지만 생리는 정확했다. 달력에 붉은 펜으로 표시된 날들. 그 날짜들이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다. 남편 최도연은 중견건설사 과장이었다. 39, 단정한 외모에 냉철한 성격. 회사에서 인정받는 엘리트였다. 하지만 집에 오면 지쳐 있었다. 여보, 오늘 배란일이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또, 이번 주에만 3번째잖아. 의사 선생님이 확률을 높이려면. 알았어. 씻고 올게. 감정 없는 대답. 기계적인 움직임. 그들의 부부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사랑이 빠져나갔다. 남은 건 의무감과 집착뿐이었다. 7년. 병원을 오가며 온갖 검사를 받았다. 난관 조영술, 자궁 내막 검사, 호르몬 검사. 서연의 몸은 바늘 자국투성이었다. 도연도 정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정상. 그럼 왜 안 돼요? 서연이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원인 불명 난임입니다. 신체적으론 문제가 없는데 스트레스나 심리적 요인이 클 수 있어요. 스트레스요? 네. 너무 조급해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서연은 웃었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시댁 제사 때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서연아, 우리 집안이 대를 이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긴. 병원 다녀? 네,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럼 빨리 소식 좀 들려줘야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동정과 비난이 섞인 눈빛들. 도연의 동생 부부는 아이 셋을 낳았다. 조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연의 가슴은 찢어졌다. 고모. 그래. 아이를 안아주다가 눈물이 났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 10분쯤 지나 나왔을 땐 얼굴이 부어 있었다. 괜찮아? 도연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괜찮을 리 없었다. 결혼 9년 차 가을, 서연은 마지막 시도를 했다. 시험관 시술. 수백만 원이 드는 시술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의 나이와 난소 기능을 고려하면 더 이상은 어렵다는 뜻이었다. 시술 후 2주. 서연은 매일 임신 테스트를 했다. 한 줄 한 줄, 계속 한 줄. 그리고 10나흘째 되는 날 생리가 시작됐다. 안 돼. 서연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목이 메었다. 숨이 막혔다. 그날 밤 도연이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실패했어. 서연이 말했다.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다. 그래. 그래. 그게 다야? 그럼 뭐라고 해? 나도 지쳤어. 지쳤다고?
그래, 지쳤어. 10년 동안 매달 같은 거 반복하고 병원 다니고 돈 쓰고 이젠 그만하면 안 돼? 서연은 얼어붙었다. 도연이 계속 말했다. 우리 그냥 둘이 살자. 요즘 딩크족도 많잖아. 아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넌 아이를 포기한 거야?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지. 난 못 받아들여. 서연아, 난 엄마가 되고 싶어. 그게 내 꿈이었어. 결혼할 때부터 계속.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웠다. 창밖으로 해가 떴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지만 그녀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다. 2달 뒤 도연의 야근이 잦아졌다. 오늘도 야근이야? 응. 프로젝트 마감이라. 저녁은? 회사에서 먹을게. 도연은 점점 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다. 서연은 혼자였다. 텅 빈 집에서 아기용품 쇼핑몰을 들여다봤다. 언젠가 쓸 거라고 믿으며. 어느 금요일 밤 서연은 남편 회사로 도시락을 싸갔다. 깜짝 선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무실은 어두웠다. 몇몇 자리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경비원에게 물었다. 최도연 과장님 계세요? 최 과장님? 아, 조금 전에 나가셨는데요. 여직원이랑 같이. 여직원이요? 네. 유민서 씨. 요즘 자주 같이 야근하시던데. 서연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도연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최근 석 달간 모텔, 레스토랑, 선물 구매. 패턴이 보였다. 새벽 1시 도연이 들어왔다. 늦었네. 서연이 거실 불을 켰다.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안 자고 뭐해? 누구야? 뭐? 유민서. 누구야?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부하 직원이야. 그게 다야? 서연아. 대답해. 바람 피운 거야? 도연은 소파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 번 실수였어. 실수? 야근 중에. 술 마시고. 서연은 웃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다. 얼마나 됐어? 3달. 3달. 그동안 나한텐 거짓말하고.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나 10년 동안 뭐 했는데. 서연이 소리쳤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더 할 말이 있어. 뭔데? 민서가 임신했어. 시간이 멈췄다. 서연의 귀에서 이명이 들렸다. 임신.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뭐라고? 3달째야. 아이를 가졌어. 서연은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도연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서연은 듣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10년간 갖지 못한 아이를 다른 여자가 3달 만에 가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동안 서연은 말을 하지 않았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도연은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보지 않았다. 서연아, 뭐라도 먹어. 대답 없음. 미안해. 대답 없음. 도연은 무릎을 꿇고 침실 밖에서 밤을 새웠다. 사흘째 되는 날 그가 말했다. 이혼할게. 위자료도 다 줄게. 집도 내 이름으로 할게. 그제야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헤어졌어. 아이는 지우기로 했어. 지워? 응. 민서도 동의했어.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순 없다고.
서연이 일어나 앉았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아이는 죄가 없잖아. 뭐, 그 아이 죄가 없어. 왜 죽여? 도연은 당황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나 10년 동안 아이를 원했어. 매일 기도했어. 근데 그 아이를 죽인다고? 하지만, 안 돼. 그 아이는 살려야 해. 도연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내가 키울게. 뭐라고? 그 아이. 내가 엄마가 될게. 미쳤어? 내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아이는 죄가 없어. 서연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도연은 머리를 감쌌다. 서연아, 정신 차려. 이건 아니야. 그럼 뭐가 맞는데? 이혼? 그 여자랑 결혼? 그게 맞아? 아니. 그럼 내 말대로 해. 아이는 이 집에서 낳게 해. 여기서? 응. 그 여자를 여기로 데려와. 내가 돌봐줄게.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침착했다. 아니, 광기에 가까운 침착함이었다. 왜 그러는데, 서연아? 난 엄마가 되고 싶어. 어떤 방법으로든. 사흘 뒤 유민서가 집으로 왔다. 27, 작고 여린 체구의 여자. 임신 석 달 차라 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들어와. 거실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서 있지도 앉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민서 씨 앉아. 서연이 말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과장님한테 들었어요. 여기서 아이를 낳으라고. 맞아. 왜요? 내가 엄마가 될 거니까. 민서는 당황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뱃속에 있지만 내 남편의 아이잖아. 그럼 내 아이야. 그게 무슨, 싫으면 나가. 대신 혼자 키워.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27살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 불가능했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 객실 쓰면 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밖에선 내가 가사도우미라고 해. 알겠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됐다. 식탁엔 3개의 그릇이 놓였다. 서연, 도현, 민서. 밥을 먹을 때마다 공기가 무거웠다. 민서 씨, 이거 먹어. 임산부에게 좋대. 서연이 영양제를 건넸다. 민서는 받아서 삼켰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 아이 낳을 건데. 도연은 밥을 먹지 못하고 젓가락만 놀렸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다. 밤이 되면 더 끔찍했다. 서연과 도연은 안방을 썼고 민서는 객실을 썼다. 하지만 벽 하나 사이에 있다는 게 모두를 불편하게 했다. 여보.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서연은 책을 읽고 있었다. 임신 육아 서적이었다. 뭐, 정말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 곧 아기가 태어날 거잖아. 하지만 너 후회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닥쳐. 넌 이미 선택했어. 그 여자를 임신시킨 순간.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서연은 다시 책을 읽었다. 태아의 발달 과정, 임신 중 주의사항, 출산 준비물. 객실에서 민서는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작은 배.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미안해. 엄마가 이상한 곳에 데려왔어.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순 없었다. 옆방에서 들릴까봐. 석 달이 지났다.
민서의 배가 불러왔다. 서연은 매일 민서의 배를 만졌다. 오늘 태동 느껴졌어? 네. 조금. 어디? 여기. 서연이 배에 손을 댔다. 민서는 움찔했지만 피하지 못했다. 움직여.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민서는 그 말이 싫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연은 점점 무너졌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과장님, 요즘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그는 괜찮지 않았다. 매일 밤 악몽을 꿨다. 아내와 애인, 그리고 태어날 아이가 나오는 악몽. 어느 날 밤 도연은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서야.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는 문을 열지 않았다. 과장님이 미안해할 일 아니에요. 저도 동의했으니까. 동의가 아니라 강요였잖아. 그래도 제 선택이었어요. 민서야, 아이 낳고 나면 같이 나가자. 우리 셋이서. 안 돼요. 왜? 과장님 부인이. 무서워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연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방문에 귀를 대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차갑고 섬뜩한 미소.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그녀는 속삭였다. 아기는 내 거야. 임신 6개월. 민서의 배가 확연히 불러왔다. 서연은 민서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산부인과 예약, 영양제, 인부복.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소유였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야. 네. 나도 같이 갈게. 초음파 보고 싶어.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기 엄마예요. 서연이 대답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초음파 화면에 아기가 보였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다. 건강하네요. 남자아이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 우리 아들. 민서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아들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이 말했다. 이름 뭐로 할까? 도아? 도준? 제가 지어도 될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이 차갑게 웃었다. 내가? 넌 그냥 낳기만 하면 돼. 민서는 입을 다물었다.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자유로워 보였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엔 여전히 3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도연은 말이 없었고 서연은 민서에게 반찬을 계속 권했다. 더 먹어. 아기 크게 낳아야지. 배불러요. 배불러도 먹어. 임산부는 2명 목 먹어야 해. 민서는 억지로 밥을 입에 넣었다. 목이 메었다. 밤이 되면 서연은 민서의 방에 들어왔다. 허락도 없이. 오늘 태동 어때? 잘 움직여요. 만져봐도 돼?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연은 민서의 배에 손을 댔다. 민서는 몸을 움츠렸지만 피할 수 없었다. 우리 아기, 엄마 목소리 들려? 나야 엄마. 서연이 배에 대고 속삭였다. 민서는 눈물을 삼켰다. 부인. 왜? 아기 낳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제가 원하는 대로요? 응. 나갈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정말요? 물론. 아기만 두고 가면 돼. 민서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은 웃으며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민서는 배를 감쌌다. 미안해. 엄마가 널 지킬 수가 없어. 7개월째. 민서는 점점 순종적인 척을 멈췄다. 대신 조용히 반항하기 시작했다.
오늘 산책 나갈 거예요. 어디? 공원이요. 임산부 운동 필요하잖아요. 나도 같이 갈게. 혼자 가고 싶어요.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혼자? 왜? 답답해요. 이 집이. 답답하면 창문 열어. 그게 아니라. 민서 씨. 서연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 내가 어디 가든 찾을 거야. 내 아기 데리고. 민서는 뒤로 물러섰다. 서연의 눈빛이 무서웠다. 알겠어요. 그날 밤 민서는 도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과장님, 저 이 집 떠나고 싶어요. 나도. 그럼 같이 나가요. 어떻게? 서연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몰래 나가요. 새벽에. 도연은 고민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준비해.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들키고 말았다. 서연이 문 밖에서 듣고 있었던 것이다. 감히. 서연은 침실로 돌아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수면제가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약 하나. 유산 유도제. 아기는 내 거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다음 날 서연은 평소보다 더 친절했다. 민서 씨, 오늘 특별히 차 끓여줄게. 아, 괜찮아요. 괜찮긴. 임산부에게 좋은 거야. 라즈베리 잎차. 서연은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차를 우렸다. 그리고 컵에 따르면서 작은 분말을 몇 스푼 넣었다. 녹차색 분말. 겉보기엔 차와 비슷했다. 여기. 감사합니다. 민서는 컵을 받았다. 향기를 맡았다. 이상했다. 평소 마시던 차와 냄새가 달랐다. 이거 뭐예요? 라즈베리 잎 차라니까. 몸에 좋아. 근데 냄새가. 임산부는 후각이 예민해서 그래. 어서 마셔. 민서는 컵을 들었다. 입술에 댔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부인 목이 안 말라서. 마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마시라고. 민서는 손이 떨렸다. 서연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집요했다. 그녀는 컵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를 덮었다. 왜 이렇게 써요? 좋은 약은 쓴 법이야. 다 마셔. 민서는 컵을 내려놓았다. 배가 좀 아파서요. 나중에 마실게요. 지금 마셔. 서연이 소리쳤다. 민서가 깜짝 놀라 물러섰다. 그 순간 도연이 거실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서 씨한테 차 좀 주려고. 도연은 테이블 위에 찻잔을 봤다. 뭔가 이상했다. 색깔이 탁했다. 이거 뭐야? 라즈베리 잎 차라니까. 도연이 컵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다. 서연아, 이거 뭐 넣었어? 무슨 소리야? 이 냄새. 이거. 도연은 회사에서 안전교육 때 배운 것을 떠올렸다. 몇몇 화학물질의 냄새. 그중 하나가 이것과 비슷했다. 민서야, 마시지 마. 왜요? 일단 마시지 마. 도연이 컵을 빼앗았다. 서연이 소리쳤다. 뭐 하는 거야? 돌려줘. 이거 뭘 넣은 거야? 대답해. 아무것도 안 넣었어. 거짓말. 도연이 부엌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리고 찾아냈다. 작은 약병. 라벨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소프로스톨. 이게 뭐야? 유산 유도제잖아.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도연이 서연을 돌아봤다. 서연은 웃고 있었다. 차갑게. 그래. 넣었어. 왜? 그 애가 도망가려고 했잖아. 너랑 같이. 내 아기 데리고. 미쳤어? 아기를 죽이려고? 아니.
그 여자를 없애려고. 아기는 어차피 내 거니까.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왜요? 왜 이러세요? 전 그냥 제 아기를 낳고 싶었을 뿐인데. 서연이 다가왔다. 내 아기, 웃기지 마. 넌 대리모일 뿐이야. 뱃속에 있다고 내 아기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럼 뭔데요? 누구 아긴데요? 내 아기지. 나는 10년을 기다렸어. 넌 뭔데 3달 만에 가져.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 광기가 번졌다. 넌 그냥 빼앗아간 거야. 내 남편도, 내 꿈도, 내 인생도. 부인, 닥쳐. 넌 아무 권리도 없어. 그 배만 내놓고 꺼져. 민서는 배를 감싸고 뒤로 물러섰다. 도연이 서연을 붙잡았다. 정신 차려.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기를 원한 게 죄야? 죄는 아니지만 이건 아니잖아. 그럼 뭐가 맞아? 이 여자가 내 남편 아이 낳는 게 맞아? 서연이 울부짖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민서는 그 틈에 현관으로 달려갔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민서야. 도연이 뒤따라 나갔다. 서연은 주저앉아 바닥을 쳤다. 내 아기.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다. 민서는 길을 달렸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배가 당겼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도연이 쫓아왔다. 민서야, 위험해.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가 급정거했다. 경적 소리가 울렸다. 조심해요. 지나가던 사람이 소리쳤다. 민서는 비틀거렸다. 배에 통증이 왔다. 도연이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아? 나요. 병원 가야 해.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 내 아기. 민서의 다리 사이로 액체가 흘렀다. 양수였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큰일 났어. 구급차? 누가 구급차 좀.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누군가 119에 신고했다.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구급차 와.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다. 민서는 들것에 실렸다. 도연이 함께 탔다. 보호자세요? 네. 제가 산모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사이렌이 울렸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다. 같은 시각 집에서 서연은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아기의 모습. 미안해. 엄마가 미쳤나 봐.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할 수 없었다. 10년간의 고통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여보, 민서가 병원에 실려갔어. 그래. 양수가 터졌어. 조산할 수도 있대. 아기는? 아직 확인 중이야. 알았어.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의사들이 민서를 진찰하고 있었다. 도연은 밖에서 기다렸다. 30분쯤 지나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네.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이상한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상한 물질이요? 미소프로스톨, 유산 유도제입니다. 누가 산모에게 먹였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의사가 계속 말했다. 다행히 많은 양은 아니어서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조산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당장요? 아니요. 하지만 며칠 내에 분만할 것 같습니다.
입원시키겠습니다. 민서는 병실로 옮겨졌다. 링거를 맡고 있었다. 도연이 들어가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가요. 민서야. 가라고요. 과장님도 그 사람도 다 싫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이미 다 엉망이 됐는데. 민서가 울었다. 도연은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뿌리쳤다. 손대지 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안녕, 민서 씨. 괜찮아? 민서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저리 가요. 오지 마요. 왜 그래? 난 그냥 아기 상태 확인하러. 당신이 우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서연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았다. 내가 뭘 어쨌는데? 약 먹이려고 했잖아요. 내 아기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의사가 들어왔다. 여기서 싸우지 마세요. 산모한테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사과했다. 의사가 나가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민서 씨, 아기 낳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키울 거예요. 당연히. 혼자? 네. 돈은?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보호자도 없이 어떻게 키워? 육아휴직도 못 쓰고 직장도 없는데. 그건 나한테 맡겨. 내가 키울게. 돈도 환경도 다 있어. 싫어요. 왜? 아기한텐 그게 더 나은데. 그래도 싫어요. 이 아이 엄마는 저예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는 낳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키우는 사람이 엄마지. 말도 안 돼요. 현실이야. 내가 어떻게 키워? 내 올 때마다 일 그만둘 거야? 밥은 먹여? 옷은 입혀? 민서는 눈물을 닦았다.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한텐 절대 안 줘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고집 참 세네.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다. 복도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아. 뭐?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혼하고 각자 살자. 서연이 웃었다. 이혼? 지금? 응. 이미 다 틀어졌잖아. 더 이상 의미 없어. 의미 없긴. 곧 아기 태어나는데. 그 아기는 내 책임이야. 내가 키울게. 너, 혼자? 민서랑 같이.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거? 내가 바람 피운 게 맞아? 아니, 그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넌 지금 선을 넘었어.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서연은 웃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죽이려고? 난 그냥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알아. 근데 방법이 틀렸어. 그럼 뭐가 맞는데? 10년 동안 고생한 내가 아무것도 못 가져? 석 달 만에 임신한 저 여자가 다 가져?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서연이 계속 말했다. 난 매일 주사 맞고 약 먹고 검사 받고 내 몸이 망가지는 것도 견뎠어. 내가 날 안 봐도 참았어. 근데 결국엔 아무것도 없어. 아이도 남편도 행복도. 서연아, 이제 와서 동정하지 마. 난 이미 끝났어.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병원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밤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서연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높았다. 떨어지면 끝날 것 같았다. 이게 내 인생이었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뛰어내리지 않았다.
대신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내어 길게 10년 동안 참았던 것처럼. 사흘 뒤 민서가 조산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2.5kg 작지만 울음소리는 컸다. 축하합니다. 산모도 아기도 건강합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도연은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봤다. 자신의 아들. 처음으로 마주한 생명.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민서는 병실에서 아기를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눈물이 흘렀다. 우리 아가. 엄마가 지킬게. 꼭.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사라진 것이다. 간호사님, 7번 아기가 없어요. 뭐라고요? 병원이 발칵 뒤집혔다. CCTV를 확인했다. 새벽 2시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신생아실에 들어가 아기를 안고 나갔다. 이 사람 누구예요? 모르겠는데요. 우리 병원 간호사 아닌 것 같은데. 경찰이 출동했다. 도연과 민서는 패닉 상태였다. 우리 아기 어디 갔어요? 진정하세요. 곧 찾을 겁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다. 누가 데려갔는지. 서연이야. 서연이가 데려간 거야. 그는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서연아,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다. 그는 집을 뒤졌다. 안방, 거실, 주방, 그리고 작은 방. 예전에 아기 방으로 꾸미려고 했던 그 방. 문을 열었다. 서연이 거기 있었다. 아기를 안고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기는 자고 있었다. 서연아, 쉿. 조용히 해. 우리 아기 자고 있어. 서연아, 정신 차려. 그 아기 민서 아들이야. 아니야. 내 아들이야. 아니야. 도연이 소리쳤다. 아기가 깼다. 울기 시작했다. 서연이 아기를 달랬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도연이 다가가 아기를 빼앗으려 했다. 서연이 저항했다. 내 아기야. 아니야. 정신 차려. 둘이 몸싸움을 했다. 아기가 더 크게 울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꼼짝 마. 아기 내려놔. 서연은 아기를 꼭 안았다. 안 돼. 이 아기는 내 거야. 10년을 기다렸어. 부인, 아기 다칩니다. 내려놓으세요. 싫어. 경찰이 서연을 제압했다. 아기를 빼앗았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내 아기. 돌려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웠다. 유괴 및 영아 납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난 그냥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은 연행됐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기는 병원으로 돌아갔다. 민서는 아기를 안고 울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도연이 병실 문 밖에 서 있었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한 달 뒤 재판이 열렸다. 서연은 정신감정을 받았다. 결과는 산후우울증 및 불임 트라우마로 인한 일시적 정신이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단 정신과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을 것. 서연은 법정에 서 있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그녀는 방청석에 도연을 봤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재판이 끝나고 서연은 정신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얀 벽, 차가운 침대, 그리고 끝없는 침묵. 도연은 회사를 그만뒀다. 견딜 수 없었다. 민서도 같은 회사를 다닐 순 없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부산 친정 근처. 잘 살아, 민서야. 과장님도요. 그들은 헤어졌다. 다시 만나지 않기로 했다. 아기는 민서의 성을 따랐다. 유준서. 그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도연은 서울에 남았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매일 술을 마셨다. 잠들 때까지. 서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고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물었다. 오늘 기분은 어때요? 좋아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기 보고 싶어요. 무슨 아기요? 제 아기요. 제가 낳은. 간호사는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내 아기는 어디 있을까? 그녀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다. 6개월 뒤 서연은 퇴원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도연은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 어느 비 오는 밤 이웃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응애, 응애. 아기 우는 소리 같았다. 이웃은 벽을 두드렸다. 거기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다. 이웃은 관리인을 불렀다. 문을 열었다. 서연이 거기 있었다. 허공에 젖병을 들고 흔들고 있었다. 빈 젖병이었다. 우리 아가 배고프지? 엄마가 줄게. 그녀의 품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보이는 것처럼 아기를 달랬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관리인이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왔다. 서연은 다시 병원으로 실려갔다. 증상이 악화됐네요. 장기 입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도연은 그 소식을 들었다. 병원으로 찾아갔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을 봤다. 그녀는 여전히 허공의 아기를 안고 있었다. 서연아. 그는 유리에 손을 댔다. 서연은 그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엔 오직 보이지 않는 아기만 있었다. 도연은 돌아섰다. 복도를 걸었다. 병원 밖으로 나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냥 운전했다. 밤새도록.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도연을 발견했다. 그는 한강변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졌다. 차 안엔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시작한 일인데 끝을 맺지 못해 죄송합니다. 민서야, 준서 잘 키워줘. 서연아, 다음 생엔 내가 더 잘할게. 도연의 시신은 이틀 뒤 발견됐다. 강물에 떠 있었다. 민서는 부산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울지 않았다. 그저 아기를 꼭 안았다. 우리 잘 살자, 준서야. 서연은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인,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젯밤 꿈에 봤어요. 우리 아기 안고 가더라고요. 아기요? 네. 이제 저 혼자네요. 서연은 다시 허공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혼자 남았어. 미안해. 비가 계속 내렸다. 병원 창밖으로, 고시원 창밖으로, 부산의 하늘에도. 세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아무도 행복하지 못한 결말.